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삼촌은 낚시를 좋아하셔서 낚시 도구들도 엄청 많으신데요. 낚싯대만 해도 몇 개나 되는지 모르고 다른 도구들도 정말 다양하게 구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사실 낚시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그 낚싯대가 그 낚싯대고 그 장비가 그 장비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삼촌은 하나하나 용도와 쓰임새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 고기를 잡을 때는 이 낚싯대를 쓰고 저 고기를 잡을 때는 또 다른 걸 쓰는 식으로 고기의 종류에 따라 장비도 달라져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왜 낚시 이야기냐고요? 이번에 알아볼 직업이 공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바다에서 적합한 장비나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수상공학연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바다의 장비들이 그분들의 손에 거쳐 만들어졌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은 바다나 강 등 물에서 난다는 말이고, 공학은 원료를 가공하여 유효한 물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수상공학은 무엇일까요? 수산도 알고 공학도 알겠는데 수상공학이 뭔지는 저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 안에 박사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와, 진짜 크다. 저기 박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현영 박사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에 근무하는 김현영 연구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산? 공학?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수산공학이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감이 잘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산공학은 고기를 잡거나 키우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그 어선, 그물, 그 다음에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구하는 그런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물 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물이라는 거는 고기를 잡기 위한 거잖아요. 필요한 크기 이상으로 큰 고기들을 잡게 하는 연구도 하고, 또 그 그물이 지금 바다에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그 그물 때문에 다른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그런 그물을 또 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조금 적게 하면서 기름을 작게 쓰게 하는 어선을 또 어떻게 만들면 될까라는 연구도 하고, 가두리라는 이런 것들이 파도나 이런 물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지구 환경이 오염되면서 바다 환경 역시 빠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생태계마저 위협당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공학연구원들은 하나뿐인 지구, 그 중에서도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까요? 여기 되게 수영장 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저기가 파도를 만드는 기구예요. 이렇게 피아노처럼 건반처럼 생겼잖아요. 네. 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규칙적인 파를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파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파도 형상을 막 만들어서 이런 그 시설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여기에 잘 있을지 이런 거를 모형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중요한 실험이네요. 네,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파도 때문에 아니면 태풍 같은 게 오면 양식어민들 자기 시설물 다 날아갔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정적으로 이런 장치들을 하시려면 이 정도의 힘을 받는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하고 저희가 그걸 제시해 드리는 거거든요. 파도가 그러면 완전 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완전 설명을 들을수록 정말 훌륭한 연구였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연구 현장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회류 수조라고 하는데 물을 흘려서 그 물이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마침 여기 또 그물이 있네요. 저희가 이렇게 생긴 그물을 저기 물 안으로 수조 안에 넣어서 얘가 물의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러려면 여기에 힘을 얼만큼 받는지 이쪽에 이렇게 연결해서 장치가 그런 실험을 하는 곳이에요. 이 체인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그물을 가라앉히게 하는 거고요. 여기 동글동글한 구슬같이 생긴 게 뜸이에요. 뜸이라고 해서 얘들은 물에 뜨도록 만든 거예요. 강제로 뜨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모양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네. 아, 이래서 이 사이로 물고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점점 큰 그물에서부터 작은 코를 통과해서 여기 맨 끝에 제일 작은 걸로 돼 있는. 그러면 완전 이 기계도 완전 도움이 엄청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약간?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이지만 연구 외에 민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산공학 연구에 웬 민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구나 어선 등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부분인 만큼 어민들의 절실한 요청이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또 공무원인 만큼 문서를 다루는 업무도 많다고 하는데요. 연구의 민원 처리에 서류 작업까지 정말 인공파도만큼 열일하시는 연구원님의 하루였습니다. 수산공학을 연구하는 연구원님들과 함께한 하루,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산공학 분야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장비를 개발해 어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바다 환경까지 살린다니 정말 뜻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는 수산공학 기술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나 파도 좀 타봤다, 공학에 관심 있다 하는 분들은 2배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영어면 영어, 건축이면 건축만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수산공학이라고 하니까 어쩐지 수산 분야도 공학 분야도 다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다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할까요? 수산공학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궁금한데 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저희 수산공학이라는 연구를 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대학 중에 그렇게 많은 대학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전공을 해야 되는 거고, 전공을 선택을 해서 이제 대부분 업, 생산, 해양 생산 시스템 그런 과에 전공을 선택하시면 석사 이상 공부를 하셔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수산공학 연구원이 되려면 어떤 성격이나 적성을 가진 사람이 유리할까요? 혼자 연구를 해서 제가 뭔가를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힘들어요. 약간 협동심이 필요하고. 협동심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게다가 또 연구적인 측면도 또 같이 있어야 되니까 좀 2배로 약간 네. 더 부담감이 커질 것 같은데 이거 하다 보면. 근데 바다를 좋아하거나 낚시 같은 거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우리 쪽에 연구를 한다면 막 낚시도 즐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직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이런 해양 수산 쪽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업 생산 기사라고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걸 따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산 쪽도 중요하지만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자동화라든가
나중에는 어차피 인간들이 고기를 안 잡고 로봇이나 이런 애들이 잡겠죠. 그렇게 나중에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물에서 어떻게 로봇이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상상력 가지고 예, 그렇게 접근을 하면 나중에 진짜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그 기술을 만들 때 도움 많이 되죠.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수상공학이라는 일에 대한 연구원님의 자부심이 느껴졌는데요. 그런 자부심만큼 일로 얻는 성취감도 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서. 저희가 개발한 이 친환경 그 생분해성 어구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어디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 어구를 사실 제가 2002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게 잡는 그 그물은 그 어구를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면서 또 노르웨이 같이 수산 대국에서도 만들지 못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들어서 노르웨이에 이렇게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약간 굉장히- 자부심이 약간. 네,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직업을 하시면서 힘드셨던 일은 혹시 있었을까요? 어업인들은 많이 잡고 싶어 하시지만 저희는 작게 잡고 대신에 작은 고기는 놔두고 그러려면 저희가 연구를 계속 하려면 어업인들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쪽은 좋아하고 이쪽은 싫어하는 그런 또 업종들끼리 싸움에 저희가 이제 중간에 말려서 그랬을 때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도 있었어요. 그래도 멀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멀미는 기분 자체가 힘들어요. 네, 배를 조금 타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닌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바다는 식량, 자원, 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최후의 보루인데요. 그런 만큼 바다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고 잘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수상공학 분야, 그 전망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수상공학연구원의 미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기자재라고 하는 게 수산 기자재를 따로 연구하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점 이제 그 환경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어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어업을 잘 하실 수 있을지 혹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지 하는 거를 점점 개발을 더 많이 해드려야 되고 우리나라에 맞는 규격에 딱딱 맞게 그런 표준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대부분 노르웨이나 일본에서 잘 팔리는 것들을 저희가 사와서 쓰기도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 이제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 전망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네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수상공학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박사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수상공학에서도 제대로 배우고 실험도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되게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상공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물에 대한 상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수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다에 대한 연구가 정말 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환경도 나는 좀 관심 있고 해양 포유류나 고래류나 이런 애들한테도 관심이 있고 막 이러면 진짜 이쪽을 좀 공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의 장비, 하나의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서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는 수상공학 연구원들.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 바다까지 이롭게 하는 그들이 있어
어업의 발전은 물론 바다 환경까지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어릴 때 삼촌과 함께 낚시를 다녀오는 날이면 가끔 바다에서 집을 짓고 사는 꿈을 꾸곤 했는데요. 미세먼지, 교통정체, 집 문제 등 개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요즘, 미래 학자들은 미래에 우리는 육지를 대신해 바다에서 생활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정말로 제 꿈이 현실로 되는 날이 올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바다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그 때문에 바다에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수상공학 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 미지의 영역인 바다. 수상공학 연구로 그 영역을 조금씩 개척해보시지 않으실래요?